내가 주상을 한번 볼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거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한 말 같아요? 왕을 한번 본다면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약간 소원처럼. 남기는 좋습니다. 말. 78의 나이에 그저 왕을 만나는 게 남은 삶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한 이 인물, 대체 누굴까요? 자신의 아들을 조선의 왕으로 만든 그 사람,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은요, 고종이 왕이 된 이후에 왕 위의 왕이라 불리며 정치의 최전선에서 권세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흥선대원군과 고종은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쉽게 만날 수 없는 철천지 원수 같은 사이가 됩니다. 1873년 고종이 자신의 뜻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순간부터 수십 년간 아버지 흥선대원군은요, 아들 고종과 극렬히 대립합니다. 생각이 달라도 너무나 달랐던 부자는 마치 평행선을 다리는 기차처럼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맙니다. 급기야 흥선대원군은요, 자신이 왕으로 만든 아들 고종을 죽이려는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고종이 친정을 선언한 이후 대체 흥선대원군과 고종 부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주제, 흥선대원군은 왜 아들 고종을 죽이려 했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천륜의 관계까지 저버린 흥선대원군과 고종 부자의 끝없는 갈등, 두 사람의 사이를 남보다도 못하게 만든 엄청난 사건은 대체 무엇일지 오늘 벗겨보겠습니다. 신기하고 위대하더라. 뭐야. 아, 이런 거였다고 이게? 자, 우리 흥선대원군의 이야기 지난 여행 때 네, 배웠습니다. 배웠죠. 기억나시죠? 많은 분들이 흥선대원군과 고종 부자의 그 뒷이야기, 뒷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과 고종 부자의 본격적 대립을 이야기할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아주 스페셜한 준비가 있습니다. 오. 조나단 씨가 무언가를 준비하시답니다. 오. 조나단 씨가요? 네. 저 조나단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전 작은 배이라고 불러주세요. 오. 너무 큰데 지금. 오. 와. 드디어 야망이. 리틀 최태성을 꿈꾸는 작은 별, 한국사 복습 요정 조나단입니다. 복습. 혹시라도 방송을 놓치신 분들이 혹여나 계실까봐 아,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복습. 예. 저희 예전에 했던 그거를 이제 복습을 해주시는 선생님으로 나오신 거네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아들 고종을 왕으로 만들었는지 네. 그 파란만장했던 과정을 아주 짧고 쉽게 벗겨보겠습니다. 와우. 동현 씨, 네. 흥선대원군의 본명 기억하시나요? 그건 기억하죠. 뭔가요? 이하음. 오. 그건 기억하죠. 맞습니다. 바로 이하응. 흥선대원군은 직계 왕족과는 거리가 아주 먼 종친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되긴 어려운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흥선대원군에게 철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저의 기회. 조선의 25대 왕 철종이 후계자 없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정치 구단이었던 흥선대원군은 네.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인 신정왕후를 찾아갑니다. 당시엔 안동 김씨 세력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안동 김씨 세력에 밀려 힘이 없던 풍양 조씨 세력의 신정 왕후에게 자신의 둘째 아들을 양자로 삼으라는 은밀한 제안을 하죠. 제 아들을 왕으로 만들면 뒤에서 수렴천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신정왕후는 흥선대원군의 달콤한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네. 흥선대원군 덕분에 둘째 아들 이명복은 조선의 제26대 왕 고종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고종. 고종. 흥선대원군은 궁궐과 자신의 집 운영궁을 이어주는 궁궐 존영군도 만들고요. 또 아들의 뒤에서 엄청난 권력을 누렸죠. 아, 권력을. 그런데 고종이 왕이 되고 10년 뒤 흥선대원군을 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오, 무슨 소식? 아들 고종이 갑자기 궁 안에다 왕과 왕비만의 공간 건청궁을 만든 거예요. 아, 맞아요. 기억나네. 맞아요. 기억나. 따로 만들었죠. 예. 아버지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선언까지 합니다. 바로 신정선언. 오. 결국 흥선대원군은 자신이 왕으로 만든 아들에 의해 중앙정계에서 밀려나 자신의 고향인 양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흥선대원군과 고종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사 요정 조나단의 별의별 복습 포인트 조별 노트.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니 근데 확실히 근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을 짧게나마 복습을 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 그러니까. 강의 내용이 기대가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이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흥선대원군은요, 살아있는 왕의 아버지로 살면서 10년 동안 누렸던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요, 자신의 고향인 경기도 양주로 내려가서 쓸쓸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전 여러분들, 네. 흥선대원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 보통 분이 아니죠. 그죠? 그야말로 정치 구단입니다. 고향으로 내려간 뒤에도요, 다시 조정에 복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흥선대원군의 아들 고종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고향에 내려간 때를 기회 삼아서 자신을 지지해줄 세력을 조선 조정에 줄줄이 꽂아 넣기 시작했던 것이죠. 와 자기 편을. 그렇죠. 만만치 않네요. 자, 이때 고종이 의지한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고종하면 명성황후? 맞습니다. 맞네요. 바로 고종의 아내이자 흥선대원군에게는 며느리였던 명성황후였습니다. 그리고 명성황후와 가까운 여흥 민씨 세력이었죠. 병조 판사, 예조 참판, 한성부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판윤, 승정원, 도승지까지,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 서울시장,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조정의 고위직을 대부분 명성황후와 가까운 그 여흥 민씨들이 장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안동 김씨처럼 된 거네요. 예, 안동 김씨나 풍양조 씨 같은 가문들에 이어서 여흥 민씨들이 집권 세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을 자기 옆에 둠으로써 한편으로는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직접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보여준 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흥선대원군한테는 아버지는 이제 정치에 간섭할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라고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거죠. 자, 그리고요,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반대하는 신하들, 또 개화 정책에 깨어있는 젊은 정치인들을 조선 조정에 채워 넣은 겁니다. 자, 반면 흥선대원군을 지지했던 세력은 눈에 띄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흥선대원군과 고종 부자는 점점 더 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1874년 11월 28일 도성을 발칵
뒤흔드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묵직한 것이 꽤나 귀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밤중에 그건 왜 부득부득 여시려고 합니까? 됐다! 뭐야? 저거 폭탄? 폭탄.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게 폭탄 테러. 폭탄 테러. 네, 한양 도성 한복판에서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와. 자, 이 폭탄 테러가 일어난 장소는요, 다름 아닌 전 병조 판서 민승호의 집이었습니다. 일단 영민 씨. 씨. 맞습니다. 민승호는요, 고종 친정의 핵심 인물이자 조선의 왕비 명성황후의 입양된 오빠였습니다. 오. 진짜요? 네. 또 민승호는요, 흥선대원군 태진에 앞장선 민씨 가문의 수장이기도 했습니다. 순식간에 닥친 테러로요, 민승호는 허무하게 사망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방 안에 민승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폭탄이 터지면서 민승호의 아들과 명성황후의 생모까지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까지. 어떻게 이래요? 자, 자신이 아끼던 신하 민승호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고종. 아하, 이 나중에 더 큰 관직을 주려 했는데 이렇게 죽다니 얘는 조정의 불행이다 라면서 일단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곧장 민승호에게 수상한 함을 건네고 간 그 남자를 찾기 위해 한양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하지만 폭탄 테러 사건의 범인 찾기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고종은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면서 원통해하면서도요, 결국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민승호의 죽음을 두고 한양에 엄청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그 이야기. 고종은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면서 원통해하면서도요, 결국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민승호의 죽음을 두고 한양에 엄청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그 이야기. 민승호를 죽인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라는 겁니다. 와,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사람들이 흥선대원군을 의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승호가 폭탄이 터지며 쓰러진 그때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손가락으로 쓱 가리킨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흥선대원군이 고향에 내려가기 전 머물던 집 운현궁이었습니다. 아. 방향으로 가리킨 거네요. 네. 교수님, 그럼 정말 흥선대원군이 민승호를 죽인 거예요? 거의 그렇게 봅니다. 어. 왜냐하면 이 민승호를 죽일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그때는 아직 우리나라에 서구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서구 세력들이 조선 정치에 간섭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꾸몄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흥선대원군의 굉장히 중요한 지지 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입니다. 그런데 폭탄은 아무나 터뜨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네.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네. 하물며 죽일 이유도 있다. 근데 그 집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흥선대원군 세력이 죽였다고 보는 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합리적인 거죠. 오, 다만. 다만 흥선대원군이 직접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과잉 충성을 했는지 그거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폭탄을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는 군인이 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군대에서 제작할 수 있는.